선생님 위쪽에서 우유가 흠뻑 나오는데? 우유 광고 찍어도 되겠네. 교실에서 터져나오는 야유와 조롱. 하지만 새로운 여선생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우유보다 탱고를 더 좋아하는데. 그 순간 2학년 8반 행동대장이 3초 만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울고 도망갈 줄 알았던 여선생님이 해병대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기는 내 작전 구역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문제반, 교사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폐급이라 불리던 아이들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특별한 선생님에게는 어떤 아픈 과거가 숨겨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미정입니다. 나이는 30살이고요. 제가 왜 해병대를 전역하고 교사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 기억 때문에 군복을 벗고 교단에 서게 되었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만난 아이들과의 특별한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모두가 포기한 문제아들, 폐급이라고 불리던 그 아이들과 함께 보낸 한 학기 동안 저와 아이들 모두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회색 구름이 하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인천항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짠내 대신 공장 매연과 알 수 없는 비린내를 품고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낡은 기계처럼 버려진 부두와 공장들 사이에 외로운 학교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인천항만 고등학교. 이름만 들으면 항만 전문 인재를 키우는 특성화 고등학교 같았지만 실제로는 갈 곳 없는 아이들의 마지막 정착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곳이 바로 2학년 8반이었습니다. 황병철 교장은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파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절망을 흡수한 듯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른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정장을 입은 여자. 언뜻 보면 평범한 신입교사 같았지만 곱게 편 등과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는 보통 사람과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서미정 선생님. 황 교장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특히 2학년 8반이 어떤 곳인지는 들어서 아시겠지요? 네. 폐급들의 집합소, 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들었습니다. 미정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를 말하듯 평온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황 교장은 이력서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서류 위의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미정, 30살. 해병대 수색대 부사관 전역. 양성교육기관 교관 경력. 그리고 국어교사.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황 교장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전임자는 석 달을 못 버티고 위궤양으로 실려나갔고 그 전 전임자는 아이들이 던진 의자에 팔이 부러졌습니다. 거긴 교실이 아니라 정글입니다. 아니, 오염된 폐수 처리장에 가깝죠. 황 교장은 진심으로 그녀를 말리고 싶었습니다. 저 가느다란 몸으로 그 짐승 같은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국어 선생님이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신체호 소설을 가르치기 전에 선생님 신변부터 걱정해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장 선생님. 미정이 그의 말을 조용히 잘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해병대 수색대 훈련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황 교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생존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것. 그 다음이 임무완수예요. 제게 2학년 8반은 새로운 작전 구역이고 그 아이들은 구조가 필요한 표류자들입니다. 미정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것처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황 교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에 결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도장 소리가 마치 운명의 선고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2학년 8반 교실 문은 찌그러진 철판처럼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복도 끝 햇빛조차 피해가는 그늘진 곳에 자리한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고성과 욕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미정은 복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해병대 시절 적진 침투 직전에 그 숨막히는 정적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전투 본능의 깨어남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잡이를 잡고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익.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30개의 남학생 눈동자가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호기심, 경멸, 조롱, 그리고 노골적인 성적 탐욕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교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부서진 책상 다리가 구석에 나굴고 창문에는 금이가 있었으며 벽에는 정체불명의 얼룩과 욕설이 가득했습니다. 교탁 위에는 누군가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혼돈의 풍경을 천천히 훑어보며 교탁으로 걸어갔습니다. 또각또각. 그녀의 전투화 스타일 부츠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와, 시발. 새로운 년 몸매 봐라. 뒷자리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선생. 나이가 몇 개야? 남친은 있고? 야유와 휘파람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미정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교탁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컵라면 용기를 한쪽으로 치우고 들고 온 출석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교실 맨 뒷자리 창가에 앉아있던 남학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준혁? 2학년 8반의 실질적인 서열 1위. 다듬지 않은 머리카락이 눈을 찌를 듯 내려와 있었고 교복은 풀어 헤쳐져 안에 검은 티셔츠가 보였습니다. 그는 턱을 갠 채 비스듬히 앉아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맹수처럼 그녀를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롱이나 호기심 대신 차가운 경계심과 권태가 서려 있었습니다. 조용히. 미정의 첫마디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교실의 소음을 단번에 얼어붙게 할 만큼의 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길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덩치 큰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행동대장 정동수였습니다. 뭐? 조용히? 동수가 음흉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새로 왔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우리 8반 룰도 몰라? 선생님,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그가 손짓하자 다른 학생 하나가 낡은 대걸레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대걸레 끝에는 더러운 걸레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성희롱의 의미가 다분한 저열한 신고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낄낄거리는 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선생님, 저희랑 같이 춤 한번 추시죠. 블루스 타임 어떠십니까? 동수가 대걸레를 그녀 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턱을 갠 채 모든 상황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정의 반응을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미정은 동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민 대걸레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얼음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블루스? 그녀가 낮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탱고를 더 좋아하는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미정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동수가 내민 대걸레 자루를 왼손으로 낚아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동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정은 대걸레 자루를 지렛대 삼아 그의 몸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시에 오른발로 그의 발목을 정확하게 걸었습니다. 중심을 잃은 동수의 거구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미정은 그가 넘어지는 힘을 이용해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었습니다. 우두둑.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동수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크악! 미정은 꺾은 팔을 놓지 않은 채 그의 목덜미를 눌러 바닥에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얼음 송곳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탱고의 기본 스텝이야. 리드하는 사람이 있으면 파트너는 따라와야지. 안 그래? 교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울거나 소리 지르며 도망갈 것이라 예상했던 여선생이 2학년 8반의 행동대장을 단 3초 만에 바닥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미정은 동수를 제압한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준혁을 응시했습니다. 준혁의 눈이 처음으로 가늘어졌습니다. 권태롭던 그의 얼굴에 흥미라는 감정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너희들의 담임이 된 서미정이다. 그녀는 교실 전체를 향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더 이상 폐수 처리장이 아니다. 오늘부로 여기는 내 작전 구역이다. 내 구역에서는 내 규칙을 따른다. 불만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동수의 신음소리만이 정적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동수의 팔을 툭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교탁으로 돌아와 출석부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규칙. 수업 종이 치면 모두 자리에 앉는다. 때마침 본관에서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움찔거리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미정이 출석부에서 눈을 떼고 다시 한번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자, 그 한마디에 아이들은 마치 조건반사처럼 허둥지둥 제자리로 돌아가 앉기 시작했습니다. 끙끙거리며 일어난 동수마저도 제자리로 돌아가 씩씩거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 준혁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턱을 괜 삐딱한 자세로 미정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넌 나를 통제할 수 없어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듯 했습니다. 미정은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준혁의 책상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름이 뭐지? 준혁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내 이름 따서 딸이라도 낳게? 지독한 모욕이었습니다. 교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몇몇은 침을 삼켰고 몇몇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눈을 빛냈습니다. 미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준혁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책상 위 그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이준혁, 18세. 아버지는 인천항 부두 노동자시고 어머니는 5년 전 가출. 폭력 전과 이범의 보호관찰 중. 그녀는 마치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 그의 정보를 나열했습니다. 입으로 하는 건 엄청 자신 있나 보네. 그런데 그 입 보통은 가진 게 없거나 겁이 많은 녀석들이 마지막으로 휘두르는 무기지. 준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동공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상처를 정확하게 후벼 팠습니다. 내가 진짜 강한 놈이라면 그런 시시한 도발 대신 눈빛으로 말했을 거다. 미정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서 이준혁.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나 서미정에게 그리고 이 교실의 그 누구에게든 성적 모욕이나 인격적 모독을 하는 자는 내가 직접 인간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겠다. 신체 구조부터 사회적 역할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아들었나? 그녀의 시선이 준혁을 넘어 교실 전체를 향했습니다. 대답. 네. 준혁의 입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약속이나 한 듯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인천항만 고등학교 2학년 8반. 버려진 한 구석에 낡은 등대 같던 그곳에 마침내 새로운 불빛이 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온기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차갑고 날카로운 서치라이트였습니다. 교실 구석에서 한 학생이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박지호였습니다. 출석부 사진 속 그는 겉에 질린 사슴 같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소한 체격에 맞지 않게 헐렁한 교복은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 했습니다. 그는 8반의 공식적인 먹이였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동수 무리에게 둘러싸여 돈을 뜯기고 복도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저항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는 새로 온 담임 선생님과 준혁의 대치 상황을 떨리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 역시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정글 같은 교실에서 스스로를 투명인간으로 만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런 지호의 존재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야는 360도 레이더처럼 교실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첫날의 충격 요법은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변화가 아닌 정지에 가깝다는 것을. 맹수들이 새로운 상위 포식자의 등장에 숨을 죽이고 상황을 관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굳게 닫힌 성벽 안에서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들의 성벽을 무턱대고 부수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수색대의 기본은 정찰과 정보 수집입니다. 적의 규모, 위치, 화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점을 파악하기 전까지 섣부른 공격은 자살행위였습니다. 그녀에게 2학년 8반 아이들은 제압해야 할 적이 아니라 구조해야 할 표류자들이었습니다. 인천항의 회색 하늘 아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첫날의 충격이 가라앉자 2학년 8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굳게 닫힌 성벽 안에서 미정을 경계했습니다. 물리적 소음은 줄었지만 마음의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2학년 8반 교실은 다시 음습한 장난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좀 더 화끈하게 신고식 가자. 동수가 낄낄대며 말했다. 아이들은 어제 선생님이 보여준 무력 시위에 기가 죽은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자 하나에게 눌릴 일이 없다는 자존심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미정이 진짜 누구인지 그녀가 그들의 방식을 이미 모두 꿰뚫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커튼 쳐, 불 꺼, 자연광만 남겨. 교실 안이 비틀린 축제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미정이 반을 비운 사이 동수 무리가 선생님의 자리에 놓인 의자를 끌어다가 교탁 한가운데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기 VIP 자리야. 모시고 와. 정민이라는 이름의 학생이 미정의 지갑을 훔쳐서 교실에 두고 왔다는 거짓말을 했고 그것을 찾으러 들어온 미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지갑 놓고 왔다고 해서 왔는데. 아, 선생님, 여기 좀 앉아보세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정적. 미정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전날과 달랐습니다. 마치 뭔가 짜고 있는 연극 무대처럼.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중심으로 걸어가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진 한가운데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동수의 무리가 미정의 상의 정장 외투를 강제로 벗기고 가슴과 머리 위로 병에 들어있는 우유를 한가득 들이부었습니다. 찰박, 차가운 액체가 정장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교실의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조롱, 야유, 거친 웃음, 손뼉 소리. 와, 선생님. 미백 효과 제대로겠는데요? 선생님 위쪽에서 우유가 흠뻑 나오는데 우유 광고 찍어도 되겠네. 아이들은 미정이 당황하고 화를 내기를 바랐습니다. 최소한 수치심에 휩싸이거나 눈물이라도 흘리길 바랐습니다. 이 장난은 단순한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권위는 무너뜨려야 지배할 수 있다는 왜곡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미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유가 뺨을 타고 턱선을 따라 흘러내렸고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재밌냐? 그녀의 첫마디는 아주 낮고 또렷했습니다. 내가 쳐다보고 있는 건 너희 엄마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고 너희 누나, 미래의 아내일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 몸에 우유를 붓는다는 게 도대체 너희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식이라는 거야. 고맙다. 내 수준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아이들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젖은 옷을 털지도 우유를 닦아내지도 않았습니다. 너희는 지금 우유 하나로 교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난 이렇게 생각해. 내가 들이부은 건 우유가 아니라 너희 안에 쌓인 두려움이야. 나라는 사람에 대한, 그리고 바뀔 수도 있다는 그 현실에 대한 두려움. 미정은 물끄러미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도 놀란 듯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앞장섰을 준혁조차 가만히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는 지금 이 장면이 불편했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이건 너무 유치하군. 하지만 이건 기록으로 남을 거야. 그녀는 교무실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교무일지를 펼쳤습니다. 2학년 8반. 학생 전원의 심리전 발발. 사상자 없음. 적군의 무기는 유아적 조롱. 전투는 시작됐다. 미정은 그들의 성벽을 무턱대고 부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수색대의 기본은 정찰과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적의 규모, 위치, 화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점을 파악하기 전까지 섣부른 공격은 자살행위였습니다. 국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미정은 교과서 대신 얇은 유인물을 나눠주었습니다. 현대시 한 편이 전부였습니다. 제목과 작가명은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냥 읽고 아무거나 느껴지는 걸 한 문장이라도 써봐. 욕도 좋고 그림도 좋아. 단 백지는 내지 마. 백지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식물인간입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어. 아이들은 투덜거리면서도 유인물을 받아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엎드려 자거나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 모습조차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누가 누구와 눈빛을 교환하는지, 누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지, 누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지. 그녀의 시야는 360도 레이더처럼 교실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교실 앞쪽 구석 창가자리. 늘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조차 제대로 보기 힘든 학생이었습니다. 박지호. 왜소한 체격에 맞지 않게 헐렁한 교복은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 했습니다. 그는 8반의 공식적인 먹이였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동수 무리에게 둘러싸여 돈을 뜯기고 복도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저항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폭력을 묵묵히 받아낼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유인물을 받아들고 펜을 쥔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백지를 내면 안 된다는 미정의 말이 그에게는 거대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 역시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정글 같은 교실에서 스스로를 투명인간으로 만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수업 종료종이 울렸습니다. 미정은 유인물을 수거했습니다. 대부분의 종이는 낙서나 의미 없는 단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존나 지루함, 배고파, 시발. 수고했어.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미정은 교실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다시 원래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동수와 그 무리들이 지호의 자리로 어슬렁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야, 빵 셔틀. 오늘 상납금 준비했냐?
미정은 교실을 나갔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열린 뒷문을 통해 교실 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관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수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선생 앞에서 얌전히 있으니까 내가 호구로 보이냐? 동수의 손이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동수, 교실 문 쪽에서 얼음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다시 돌아와 문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너 아까 제출한 유인물에 힘이 정이다라고 썼더군. 동수는 움찔하며 올렸던 손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다시 미정에게로 쏠렸습니다. 멋진 말이야. 마키아벨리도 비슷한 말을 했지. 그런데 말이야. 미정이 천천히 교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내가 말하는 힘이라는 게 고작 그거냐? 너보다 약한 놈을 괴롭히고 돈 몇 푼 빼앗는 거? 그건 힘이 아니라 깡패짓이라고 하는 거야. 동네 양아치나 하는 짓이지. 그녀는 동수 앞에 멈춰섰습니다. 190에 가까운 거구 앞에서도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힘은 나보다 약한 자를 지킬 때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박지호를 괴롭히는 다른 놈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면 그게 힘이겠지. 그런데 넌 지금 뭘 하고 있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가장 손쉬운 먹잇감을 건드리고 있잖아. 쪽팔리지도 않나? 동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쪽팔린다는 말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뭐라고? 수색대에서는 말이야, 가장 약한 동료의 군장을 나눠서 짊어지는 훈련을 해. 왜 그런지 알아? 그 한 명이 나고하면 팀 전체가 위험해지니까. 거긴 진짜 목숨이 걸렸거든. 그런데 너희는 어때? 같은 반 친구 하나를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잖아. 그러다 너희 반 전체가 패급 소리를 듣는 거야. 멍청한 놈들. 미정의 시선은 동수를 향해 있었지만 그 말은 교실 안 모두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귀는 분명 이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그가 미처 제출하지 못한 유인물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투명해지고 싶다. 미정은 그 종이를 조용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지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박지호, 따라와. 그녀는 지호를 데리고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남겨진 교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동수는 분을 사귀지 못해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고 준혁은 처음으로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미정과 지호가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교무실 옆 텅 빈 학생 상담실. 미정은 지호를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왜 투명해지고 싶지? 미정이 물었습니다. 투명해지면 아무도 널 못 보겠지. 그럼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을 테고. 지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널 도와줄 수 없어. 내가 거기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미정은 주머니에서 접었던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투명해지고 싶다라는 문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건 내가 보낸 구조 신호야. SOS? 맞나? 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신호는 접수했어. 이제부터 대응 작전에 들어간다. 미정의 눈빛이 교관의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전명은 고스트 프로토콜. 내가 더 이상 투명인간, 고스트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작전이야. 첫 번째 훈련. 지금부터 나랑 눈을 마주치고 10초를 버텨. 실시. 지호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못해요. 해병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 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해보겠다고 말하지. 넌 민간인이니 해보겠다까지는 봐주겠어. 다시 눈 마주치고 10초.
실패하면 성공할 때까지 반복해.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의 깊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지호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금방이라도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미정의 눈은 마치 자석처럼 그의 시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5초, 6초. 그의 온몸이 땀으로 젖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빛에서는 비난이나 동정이 아닌 너는 할 수 있다는 단단한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9초, 10초. 성공. 미정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지호는 그제야 긴장이 탁 풀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고작 10초였지만 그에게는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별거 아니지. 두 번째 훈련. 내일 아침 교실에 들어올 때 복도 끝에서부터 가슴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와. 누군가와 눈이 마주쳐도 피하지 마. 딱 1초만 더 쳐다보고 갈 길 가. 할 수 있겠나? 지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10초의 성공 경험이 그의 마음에 작은 용기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는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야. 교실로 돌아가. 지호가 상담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올 때와는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축 처져 있던 어깨가 아주 조금 펴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상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체육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지호의 유인물과 동수의 유인물을 나란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투명해지고 싶다와 힘이 정이다. 극단적으로 다른 두 문장은 사실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둘 다 이 정글 같은 교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유인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준혁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종이에는 아무런 문장도 욕설도 그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펜으로 세게 눌러 쓴 검은 점 하나가 찍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깊고 공허한 점. 그것은 분노도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허무처럼 보였습니다. 미정은 그 검은 점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폭탄이군. 폭발 직전의 폭탄보다 속을 알 수 없는 폭탄이 더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준혁이라는 폭탄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미정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교무실에는 미정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생활 기록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각 학생의 가정환경, 교우관계, 과거의 문제 행동들을 조합해 그들의 심리적 급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전 지도를 만들 듯 그녀는 2학년 8반이라는 복잡한 지형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그는 교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얼굴에는 새로운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술 냄새도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웬일이냐? 이 시간에. 미정은 놀란 기색 없이 물었습니다. 담배 있나? 준혁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담배를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였습니다. 미정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후잉 들어와 오래된 서류 냄새를 흩었습니다. 없어. 난 담배 안 피워. TCH. 준혁은 혀를 차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얼굴에 있는 건 명예로운 상처냐 아니면 개 같은 상처냐? 미정의 질문에 준혁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뭐? 해병대에선 상처를 두 종류로 구분해. 훈련하다가 동료를 구하다가 생긴 상처는 평생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지. 그걸 명예로운 상처라고 불러. 그런데 술 처먹고 싸우거나 비겁한 짓 하다가 생긴 상처는 평생의 수치로 남아. 그게 개 같은 상처야.
내 얼굴에 있는 건 어느 쪽이냐고 물었어. 준혁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담임이니까. 하? 담임? 웃기지 마. 당신도 다른 선생들처럼 몇 달 버티다 도망갈 거잖아. 다 똑같아. 관심 있는 척, 위하는 척 하다가 결국엔 다 자기 살 길 찾아 떠나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냉소와 불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체득한 세상에 대한 방어기제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미정은 의외로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떠날 거야. 평생 내 담임일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뭘 하느냐는 거겠지. 인천항의 회색 하늘 아래 그들의 진짜 심리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스트 프로토콜 작전은 조용하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미정의 지시대로 매일 아침 가슴을 펴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죽을 것 같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동수 무리는 여전히 그를 괴롭혔지만 미정이 교실 안팎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예전처럼 노골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의 괴롭힘은 더 교묘하고 은밀해졌습니다. 물건을 숨기거나 뒤에서 들릴 듯 말 듯 욕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미정은 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섣불리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호에게 필요한 것은 과잉보호가 아니라 스스로 파도를 견뎌내는 근력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지호를 지원했습니다. 박지호, 너 이 시집 한번 읽어봐.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내가 쓴 투명해지고 싶다는 문장이랑 비슷한 구절이 있을 거야. 찾아봐. 그녀는 쉬는 시간에 슬쩍 다가가 낡은 시집 한 권을 건넸습니다. 지호는 마지못해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책상에 엎드려 쉽게 쓰인 시의 마지막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인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건드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움. 늘 자신을 짓누르던 그 감정을 위대한 시인도 똑같이 느꼈다는 사실이 이상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미정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문제하나 피해자가 아닌 그냥 지호로 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한편 2학년 8반의 실세 준혁은 미정의 모든 행동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정이 다른 교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이라는 것을 첫날부터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두려워하지도 그들에게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에 따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정밀한 군사작전을 수행하듯이. 준혁은 그런 그녀가 거슬렸습니다. 8반은 그의 왕국이었습니다. 비록 썩어빠진 폐허 같은 왕국일지언정 그 안에서는 자신의 규칙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정이 나타나 그 질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호 같은 최하층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약자는 도태되는 것이 정글의 법칙이고 그것이 준혁이 아는 세상의 유일한 룰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지막 교시가 끝나고 모두가 가방을 쌀 때였습니다. 준혁의 무리 중 하나가 지호의 자리로 가더니 그의 책상 서랍을 억지로 열어젖혔습니다. 어디 보자. 이 새끼 오늘은 뭘 훔쳐왔나? 서랍 안에서 미정이 빌려준 윤동주 시집이 툭 떨어졌습니다. 니야, 우리 찐따가 책도 읽네. 야, 이거 뭐냐? 그 학생이 시집을 발로 툭 차며 낄낄거렸습니다. 지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교실을 나가려던 준혁이 그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만해. 준혁의 나직한 한마디에 장난을 치던 학생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준혁아, 시끄럽고. 그냥 둬. 준혁은 짜증스럽다는 듯 말하고는 그대로 교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미정의 것을 건드리는 게 싫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시시한 장난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지호를 구해준 셈이 되었습니다. 남겨진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다가 뻘쭘하게 흩어졌습니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시집을 주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준혁이 사라진 뒷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교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전 지도를 만들 듯 그녀는 2학년 8반이라는 복잡한 지형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그는 교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얼굴에는 새로운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술 냄새도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웬일이냐? 이 시간에. 미정은 놀란 기색 없이 물었습니다. 담배 있나? 준혁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후육 들어와 오래된 서류 냄새를 흩었습니다. 없어. 난 담배 안 피워. 치. 준혁은 혀를 차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얼굴에 있는 건 명예로운 상처냐 아니면 개 같은 상처냐? 미정의 질문에 준혁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뭐? 해병대에선 상처를 두 종류로 구분해. 훈련하다가 동료를 구하다가 생긴 상처는 평생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지. 그걸 명예로운 상처라고 불러. 그런데 술 처먹고 싸우거나 비겁한 짓 하다가 생긴 상처는 평생의 수치로 남아. 그게 개 같은 상처야. 내 얼굴에 있는 건 어느 쪽이냐고 물었어. 준혁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담임이니까. 하? 담임? 웃기지 마. 당신도 다른 선생들처럼 몇 달 버티다 도망갈 거잖아. 다 똑같아. 관심 있는 척, 위하는 척 하다가 결국엔 다 자기 살 길 찾아 떠나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냉소와 불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체득한 세상에 대한 방어기제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미정은 의외로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떠날 거야. 평생 내 담임일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뭘 하느냐는 거겠지. 그녀는 준혁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술 냄새와 섞인 그의 불안한 채취가 느껴졌습니다. 이준혁, 너 오늘 박지호를 왜 도와줬지? 내가 뭘? 내가 그만해라고 했기 때문에 박지호가 더 맞지 않을 수 있었어. 그건 사실이지. 시끄러워서 그랬을 뿐이야. 그래. 나는 다르게 봤는데. 미정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넌 내가 만든 새로운 질서라는 규칙이 깨지는 게 두려운 거야. 내가 박지호 같은 최약체를 변화시키면 내가 서 있는 세상의 기반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넌 내 방식대로 질서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지. 내가 아니라 내가 박지호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맞나?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그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뭘까요? 왜 자신을 이토록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일까요? 내가 가진 힘, 그 분노, 나쁘지 않아. 좋은 연료가 될 수 있지. 그런데 지금 넌 그 연료를 내 자신을 태우는 데 쓰고 있어. 미정은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준혁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닿은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도망간 어머니의 원망 속에서 살 건가? 그건 내 인생이 아니야. 그건 그냥 찌꺼기지. 닥쳐. 준혁이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굳게 닫아두었던 상처의 문이 강제로 열린 듯 그는 통제 불능의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눈앞의 여자를 때려 눕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 눈이 그의 모든 폭력성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몰라. 미정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 넌 이대로 가다간 진짜 폐급이 된다는 거. 내가 그토록 경멸하는 아버지처럼 혹은 그보다 더 최악으로 그렇게 되고 싶나? 그녀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준혁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지처럼. 그것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저주였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 교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울리는 그의 거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미정은 그가 사라진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창가로 다가섰습니다. 저 멀리 인천항의 크레인들이 거대한 십자가처럼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구름 낀 밤은 깊고 고요했지만 2학년 8반이라는 작은 세계에서는 이제 막 거친 파도가 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마음속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미정은 그 균열의 시작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침투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준혁은 잠을 설쳤습니다. 미정이 그의 가슴에 꽂아 넣은 비수는 밤새 그의 내장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될 거야. 그 말은 저주가 되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나타난 그는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위험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늑대가 주변의 모든 것을 경계하듯 그의 눈빛에는 누구든 다가오면 물어뜯어버리겠다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동수를 위시한 그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준혁의 눈치를 살피며 평소처럼 지호를 괴롭히거나 시시덕거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만들어낸 저기압은 2학년 8반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미정이 교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그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를 즉시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교탁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개벌과 해안선의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해. 팀 프로젝트야. 주제는 생존. 여러분이 만약 저런 무인도에 단체로 표류하게 됐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는 거야. 식수 확보, 식량 조달, 은신처 건설, 구조 신호 방법까지. 4인 1조로 내가 정해. 교실이 순간 웅성거렸습니다. 아, 귀찮게. 그걸 왜 해? 그냥 굶어 죽지, 뭘. 투덜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조를 정해준다는 말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그들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미정은 아이들의 불평을 가볍게 무시하고 스크린에 조별 명단을 띄웠습니다. 명단은 그녀의 치밀한 계산하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준혁과 동수 같은 주동자들은 일부러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조합은 사조였습니다. 사조 이준혁, 박지호. 그리고 평소 존재감 없던 2명의 학생. 명단을 본 순간 준혁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교실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왕과 노예를 한 팀으로 묶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인천항의 회색 하늘 아래 진짜 전쟁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선뜻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아니죠. 어떻게 걔네를 한 조로? 하지만 미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불만 있나? 그럼 혼자 해. 혼자서 4인분의 역할을 다 해내고 발표도 혼자 하면 점수 주겠어. 단 분량이 4배가 되겠지.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럼 정해진 대로 실시해. 오늘부터 일주일 뒤 발표야. 자료조사는 현장 학습으로 대체해. 이번 주 토요일 월미도에서 모여. 월미도. 아이들에게는 그저 놀이공원이나 데이트 장소로 인식되는 곳이었습니다. 생존이라는 거창한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 선정에 아이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월미도가 우습게 보이나? 거긴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의 첫 번째 상륙 지점이었어. 수많은 해병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저 해안에 발을 디뎠거든. 너희들이 놀이기구 타는 그 땅이 누군가에겐 생존을 위한 처절한 격전지였다는 소리야. 그 역사를 기억하며 현장을 둘러보면 뭔가 보이는 게 있겠지. 불참자는 감점이야. 미정은 일방적인 통보를 마치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교실은 그야말로 혼돈이었습니다. 특히 사조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준혁은 책상에 엎드려 있다시피 앉아 아무 말도 없었고 다른 2명의 학생은 겁에 질려 지호와 준혁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토요일 약속 장소인 월미도 선착장. 미정은 약속 시간 10분 전부터 나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둘씩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은 현장 학습이 아니라 놀러온 복장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준혁도 있었습니다. 안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그는 약속 시간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물론 얼굴에는 세상 귀찮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지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쌤, 박지호 안 오는데요? 그냥 우리끼리 시작하죠. 미정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기다려. 미정의 단호한 말에 아이들의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아, 왜요? 걔 하나 때문에 우리까지 시간 낭비해야 해요? 팀 프로젝트라고 했어. 전원 참석이 원칙이야. 해병대에서는 낙오한 동료를 버리고 가지 않아. 그 동료를 구출하거나 아니면 시신이라도 수습해서 돌아와. 그게 팀이야. 그녀의 말에 교실과는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불평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30분, 40분. 모두가 지쳐갈 무렵 저 멀리서 누군가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호였습니다. 얼굴에는 어제 맞은 멍이 시퍼렇게 들어 있었고 옷차림도 엉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버스를 잘못 타서.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서 나오기까지 수백 번 망설이고 두려움과 싸우다 겨우 발을 뗀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수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버스도 제대로 못 타냐? 미정은 지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살폈습니다.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좋아. 늦었지만 왔다는 게 중요해. 사조, 이제 인원 다 모였군. 너희 조의 첫 번째 미션이야.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월미도 공원 전망대에 올라가서 주변 지형을 정찰하고 식수와 식량을 구할 만한 곳을 3군데 이상 찾아 지도에 표시해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미정은 지호와 준혁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조원 중 한 명이라도 낙오시키지 마라. 특히 몸이 불편한 조원은 알아서 챙겨. 이건 너희 조 전체의 생존 능력을 평가하는 거야. 실시. 준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절뚝거리는 지호를 챙기라는 노골적인 지시였습니다. 그는 욕을 중얼거리며 먼저 앞서 걸어갔습니다. 다른 조원 2명도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지호만이 홀로 남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가봐. 미정이 그의 등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사조가 미션을 완수할 수 있어. 넌 더 이상 투명인간이 아니야. 팀의 일원이야. 지호는 비틀거리며 준혁의 뒤를 따랐습니다. 월미도 전망대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준혁은 보란듯이 휙휙 앞서 나갔고 다른 2 조원도 그를 놓칠세라 허겁지겁 따라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지호만이 뒤처졌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비탈길을 오르며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전망대 아래 벤치에 먼저 도착한 준혁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 만사가 귀찮다는 태도였습니다. 잠시 후 헐떡이며 도착한 지호가 그의 눈치를 보며
멀찍이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준혁이 이어폰을 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 쟤들한테 맞고 다니는 거 재밌냐? 뭐, 불쌍한 척해서 선생 관심이라도 끌려는 거냐고. 내가 그렇게 빌빌거리니까 쟤들이 더 신나서 널 때리는 거 몰라? 진짜 같아. 차가운 독설이었습니다. 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와주는커녕 상처를 후벼 파는 말이었습니다. 난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눈빛, 행동 전부 다 나 좀 때려주세요 하고 있잖아. 그렇게 살 바엔 차라리 한번 제대로 들이받고 죽겠다, 나는. 준혁은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다시 이어폰을 꽂아버렸습니다. 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정이 쌓아 올리려던 작은 용기의 성벽이 준혁의 말 한마디에 와르르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한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은 다시 선착장으로 모였습니다. 대부분의 조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을 대충 베껴 지도에 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 내용보다 조별 활동을 하는 동안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더 유심히 살폈습니다. 특히 잔뜩 풀이 죽어 돌아온 지호와 그를 외면하는 준혁의 모습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장 학습이 끝나고 흩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월미도 선착장 인근의 허름한 횟집 골목에서 익숙한 얼굴 몇몇이 나타나 준혁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낡은 오토바이에 걸터앉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학망고를 중퇴했거나 졸업 후에도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좀도둑질이나 일삼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더 격인 남자가 담배를 비딱하게 물고 준혁에게 인사했습니다. 오, 이준혁? 여기서 다 보네. 요즘 학교 생활은 할만하냐? 최철웅 형?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철웅은 학망고의 전설적인 문제아였습니다. 지금은 동네 양아치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태민이가 신상 여선생 밑에서 착한 학생 코스프레를 한다며? 소문 다 들었다, 야. 시시하게 학교에서 놀지 말고 형이랑 재미있는 거 하나 하자. 옆 동네 공고놈들이 자꾸 우리 구역에 얼쩡거리는데 오늘 밤에 한번 싹 정리해야겠어. 너도 와서 실력 좀 보여줘야지. 그것은 싸움에 가담하라는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준혁의 무리였던 아이들 몇몇은 오히려 눈을 빛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한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깨 같은 상처? 왜? 이젠 겁나냐? 그 선생이 무서워? 최철웅이 그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 학생에게 볼 일 있나? 미정이 어느새 그들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흩어지는 학생들을 지켜보다가 이 상황을 발견하고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최철웅 무리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오호라, 이분이 그 유명한 해병대 출신 여선생? 몸매는 좋네. 우리랑도 한번 놀아주나? 노골적인 희롱과 함께 저열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8반 아이들은 긴장한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준혁 포함 4학생들은 지금부터 집으로 돌아가. 길 막지 말고 비켜.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선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싫다면? 최철웅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그녀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180이 넘는 키에 온몸에 문신을 한 위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선생이 여자라고 우리가 봐줄 것 같아? 여긴 학교가 아니야. 그가 미정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최철웅의 손목을 낚아채는 동시에 그의 몸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팔꿈치 관절을 어깨 위로 꺾어 올렸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최철웅의 몸이 꺾였습니다. 미정은 그의 팔을 제압한 채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너 같은 놈들, 내가 교관 시절에 수백 명은 더 봤어.
허세만 가득 차서 진짜 싸움이 뭔지도 모르는 애송이들. 너희들이 하는 건 싸움이 아니라 그냥 개싸움이야. 최철웅의 부하들이 우르르 달려들려 했습니다. 멈춰.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훈련 교관의 위험이 서려 있어 달려들던 양아치들의 발을 순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너희 지금 여기서 나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에 전과 하나 없는 놈도 최소 집행유예야. 지금 너희 리더는 내 손에 있고 주변엔 CCTV도 많지. 그리고 너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경찰에 신고하는 데는 10초도 안 걸려. 너네 인생 여기서 끝내고 싶나? 그녀는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상황의 본질과 결과를 정확히 짚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양아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미정은 최철웅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내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얼쩡거리면 그땐 경찰서에서 보게 될 거야. 알아들었으면 당장 꺼져. 최철웅은 꺾였던 팔을 부여잡고 분한 표정으로 미정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감히 대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부하들을 이끌고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골목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2학년 8반 아이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특히 준혁의 충격은 가장 커 보였습니다. 그는 늘 힘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주먹과 폭력. 하지만 미정은 다른 종류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황을 장악하는 통제력, 상대의 심리를 파고드는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학생을 지키려는 흔들림 없는 의지. 뭘 보고 있나? 빨리 집에들 가. 미정의 말에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준혁도 말없이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터질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미정이 최철웅에게 했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개싸움, 책임, 인생. 그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누군가 그를 따라왔습니다. 지호였습니다. 왜 따라와? 준혁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마워. 뭐가? 아까 전망대에서 내가 한 말 맞으니까. 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나 진짜 같아. 맞고만 있는 것도 불쌍한 척하는 것도 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고마웠어. 그렇게라도 말해줘서.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호의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 인사라니. 지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꾸벅 인사를 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절뚝이며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홀로 남아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기말고사가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평균 점수 탈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각 과목별로 조금이라도 나은 학생들을 교관으로 임명하고 준혁을 총괄 지휘관으로 세웠습니다. 교실은 매일 혼돈 같은 스터디 현장이 되었습니다. 욕설과 고함, 웃음과 한숨이 뒤섞인 속에서 아이들은 서로를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준혁은 생전 처음 교과서를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고 지호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상징적 변화를 보였습니다. 시험 결과는 기적 같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점수는 낮았지만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나 수학과랑 면했어. 35점이야. 누군가에게는 수치스러운 점수였지만 그에게는 평생 처음으로 받아보는 찍지 않고 풀어서 얻은 점수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2학년 8반이 전교 꼴찌를 탈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명문대 합격생보다 더 뜨겁고 진실된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준혁이 외쳤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짜장면 먹으러 가자. 미정의 외침에 아이들은 환호하며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칠판에 남겨진 아이들의 공식과 단어들은 더 이상 패급들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우고 승리하는 법을 배운 팀의 증거였습니다. 인천항의 회색 하늘 아래 진짜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교육이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너는 폐급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길러주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미정의 해병대식 교육법은 때로는 거칠었지만 그 중심에는 학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미정 선생님과 2학년 8반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다가가되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준혁처럼 거칠게 자라온 아이도 박지호처럼 움츠러든 아이도 모두 누군가의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변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폐급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어른이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